복잡계라는 학문이 있더라고요. 복잡계란 수많은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제 복잡한 걸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차정인 기자님의 페이스북을 가지고 한번 재밌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페이스북을 이제 업무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신다라고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맞나요? 같아요. 네, 맞아요. 아, 어쩐지 계속 좋은 모습만 계속 페이스북에 쓰시는 것 그렇죠. 같아서.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문자 메시지가 탄생한 지 올해로 2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걸 갖고 오셨습니까? 아트카이브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들이 그려온 그림을 클라우드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한마디로 이제 부모 입장에서 무시해왔던 거, 네. 애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한 어떤 추억이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 뭔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인간관계. 그래서 이 복잡계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이런 복잡계라는 어떤 학문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게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나의 위치는 어떻게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김덕진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복잡계라는 학문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복잡계라는 학문에서 우리 현실 생활에 맞는 뭔가를 분석해내는 네.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뽑아낼 만한 의미 그리고 네. 정형화된 뭔가 어떤 그 뭐 질서 정형화나 논리 이런 것들이 있다. 뭐 네. 이런 얘기죠. 예, 개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개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뭐 태양계, 행성계처럼 어떤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계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시스템이길래 우리가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제가 한국 복잡계 네트워크에서 정의한 정의를 찾아봤는데요. 복잡계란 수많은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 요소 하나하나의 특성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나타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읊어보면 네. 수많은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 구성 요소 하나하나의 특성과는 사뭇 다른 네.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나타나는 시스템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딱 이렇게 말하니까 와닿지가 않는데요. 우리 하나하나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간단한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저 혼자의 특성으로는 이 인간관계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나 차 기자님이 오늘 만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우리 간에 어떤 관계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던 것들이 여러분들과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라는 것들이 형성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현상이나 파워가 생긴다는 것이 이제 복잡계에서 말하는 복잡계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들을 실제로 분석을 해보거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일정한 규칙이나 패턴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현상이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 안에서 왜 그런 일들이 생겼고 복잡한 관계들 속에 어떠한 현상이 생기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어떠한 그룹들이 생기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들이나 그 내용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복잡계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뭔가 융합됐다는 느낌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예. 뭐 물리학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사회학도 나오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통 관계라는 것이 복잡계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다는 일반적인 친구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인터넷 같은 경우도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이 되면서 그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또는 물리학 또는 생물학 또는 철학, 과학, 또 경제학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연결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학문들에서 요즘에 복잡계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요즘에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SNS 그쪽에서도 많은 복잡계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복잡계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SNA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떤 네. 겁니까? 네, SNA라는 것은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것이고요. 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이 많이 화두가 되었던 것이요. 우리 예전에 있었던 미국 9.11 테러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 9.11 테러 때 테러를 이제 실행을 했던 테러리스트들이 기존의 그룹과는 다르게 점조직의 형태로 그룹이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수직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직 구조가 아닌 복잡한 네트워크 관계로 그들이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 테러 집단을 추적을 해서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누구를 잡아야 그 복잡한 네트워크들이 붕괴를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실제로 잡아내는데 활용을 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두가 되게 됐습니다. 현재는 조직의 기업 조직 네트워크 분석이나 또는 보험 사기나 금융 사기 적발이나 아니면 온라인 추천 시스템 또는 뭐 DNA 분석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관계 분석을 하는 시스템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실상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번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분석합니까? 이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친구들과 또 여기에 있는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차정인 기자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저라는 존재를 동그라미 하나로 표시를 해요. 네. 그리고 또 차정인 기자님이라는 사람을 동그라미 하나로 표시를 합니다. 띵, 그리고 띵.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둘을 연결하게 되는 하나의 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만났다라고 하는 관계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죠. 여기 띵 제가 있고 네. 여기 네. 계시네요. 네. 일단 지금 이렇게 엮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네. 또 다른 사람과 또 점과 점으로 이렇게 선과 선 이렇게 네. 해서 또 연결돼 있는 네, 거고 그렇게 연결되는 저도 거죠.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여기에 뭐 수학적인 기법을 적용하고 물리학적인 기법을 적용하고 해서 뭔가의 어떤 의미를 뽑아낸다 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마당발이라고 얘기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마당발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점과 선으로 단순화를 시키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를 알고 있다라는 거를 A라는 동그라미와 B라는 동그라미가 연결이 되고 또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 C라는 사람은 또 B라는 사람이 연결되겠죠. 그렇게 있는 모든 선들을 다 계산을 해서 합치게 되면 그 선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간단하게 말하면 거기에서의 제일 마당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이제 또 뭐 사람과의 관계, 조직 분석이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게 SNS 상의 어떤 분석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거 분석을 왜 합니까? 작년에 실제로 튀니지에서 일어났던 제스민 혁명 혹시 들어보셨죠? 네네. 네, 그 혁명에 되게 큰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의 분신 자살 소식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파만파로 튀니지에 퍼졌고요. 그것을 통해서 전국적인 시위나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월에 구미에 있었던 불산가스 누출 소식이 네네. 있잖아요. 그 소식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묻힐 뻔하다가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또다시 공중파나 또한 미디어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슈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SNS 속에서 그들 간에 숨어 있는 사람과 글 간의 관계를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요. 특정 이슈나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글 또는 어떠한 미디어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복잡한 걸요. 네. 우리 이제 뭐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SNS를 분석하는 것이 꼭 우리의 이슈나 어떠한 사회의 현상들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좀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작게는 SNS, 우리가 하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상에서 우리 주변의 인물들을 분석을 해서요. 그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 중에 과연 누가 나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한 내 소식을 누가 가장 많이 퍼뜨리고 있고 또
또 내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결과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많은 이슈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특히 오늘 이제 차정인 기자님의 티타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차정인 기자님의 페이스북을 가지고 한번 재미있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차정인 기자님의 페이스북 데이터에서 차정인 기자님의 친구 관계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요. 실제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대로 차정인 기자님의 여러 가지 사람들, 친구들 관계를 저희가 점으로 다 표시를 했어요. 정중앙에 있는 게 접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자님의 친구 관계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SNA의 기법을 통해서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 데이터만을 가지고 제가 한번 그룹핑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기자님의 친구 관계랑 얼마나 연관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경우가 여기 가운데 있는 대로 빨간색의 그룹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 그룹으로 모여 있게 되고요. 그 외에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 있는 그룹들이 있게 됩니다. 아마도 제 예측으로는 이쪽 그룹이 뭐 회사나 아니면은 뭐 학교나 그런 동료들이 좀 이렇게 강하게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요? 네, 한번 어떤지 한번 보시겠어요? 빨간색 그룹의 이름들을 보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이네요. 아, 그런가요? 다 모르는 사람들. 네. 그게 아니라 네. 다 아는 사람 맞아요. 아, 네. 좀 당황스러운데요? 당황하겠다. 네. 제가 빨간색 그룹을 보면 실제로 제 이제 업무와 연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 있군요. 그렇죠. 그 말은 결국에는 페이스북을 기자님은 이제 업무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신다라고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맞나요? 같네요. 네, 맞아요. 저 네. 페이스북 뭐 티타임 용으로 그런가요? 좀 활용을 어쩐지 하거든요. 계속 좋은 모습만 계속 페이스북에 쓰시는 그렇죠, 것 같아서 네. 네, 내면에 있는 모습들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네. 노란색 점이 있네요. 네. 맞아요. 저기는 맞아요. 제 이제 그 개인적인 또 다른 어떤 그 네. 그룹이 있거든요. 그쪽 시인들이고. 그러면은 이쪽에게 이제 여쭤봐야 이제 실제 차정인 그렇죠, 기자님의 현실을 알 그렇죠. 수 있겠군요. 네네네네. 네. 이번에는 제가 관계를 조금 다르게 한번 구성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원 크기들이 실제로 기자님께 좋아요나 댓글을 많이 달수록 이 원이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연결된 것들이 쉽게 말해서 그 기자님께 어떠한 글들을 이제 보냈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대로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도 역시나 업무 관계들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기자님께 좋아요나 댓글을 누른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제 아주 냉정하게 일적인 관계로만 묶여져 있는 페이스북의 현상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하. 자, 누구나 어쨌든 한 번씩 해볼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씩 해보신다면 자신의 어떤 그 온라인 상에서 SNS 상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 정도에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흥미로운 그런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자, 이제 이런 그 분석들을 활용해서 뭔가 이 수익성 있는 모델로 연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그렇죠. 요즘에 이제는 보통 분석 그리고 이러한 IT 쪽을 얘기할 때 저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빅데이터, 네, 네. 그렇죠. 티타임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네, 있고요. 네, 이미 쌓여있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활용되지 않는 버려지는 다양한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 속에 숨어있는 관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실제로 있는 데이터들에서 나오는 속성값과 합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무궁무진한 새로운 가치들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돈들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이번 미국 대선 때 오바마 캠프에서 진행을 했었던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마이크로 타겟팅. 네, 저희가 보통 말하는 타겟팅보다 더 좁은 범위의 분야를 타겟팅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기존에 있던 정치 관련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오바마 캠프 사이트에 통해서 모이게 되는 데이터 및 그 SNS를 통해서 있는 데이터들을 다 추출을 해서요. 그간에 있는 관계 데이터들을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아까 보신 대로 누가 어떠한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모여인 그 커뮤니티에 있는 관계들과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정보,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뭐 연령은 어떻게 되고 그들이 어떠한 인종이고 그런 것들을 합치게 돼서 실제로 그 그룹 또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이메일로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조금 더 진화됐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마이크로 타겟팅이 실제로는 이제 비단 선거뿐만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나 또는 소셜 타겟 마케팅 또는 맞춤 광고 또 추천 서비스 등에서 실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잡계 네트워크 뭐 또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 지금 어쨌든 뭐 주목받고 있는데 네. 이게 이 나온 지는 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앞으로 또 어디까지 뭐 네. 얼마나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복잡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대로 뭐 북경에서 나비가 날갯짓 한번 하면 뭐 뉴욕에서 태풍이 분다. 나비 효과? 네, 나비 효과. 네. 그렇죠. 그런 나비 효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잡계 연구 중에 하나거든요. 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잡계라는 것을 이 용어로는 이제는 요즘에 이제 어색하거나 아니면 되게 최첨단의 것을 듣게 되지만 실제 그 연구는 190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들은 그 머릿속에서 있던 복잡한 것들이 우리 컴퓨터나 여러 가지 계산들이 발전을 하면서 실제 우리의 눈으로 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복잡계는 그 너무나도 많은 복잡계의 내용 중에 되게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 역시도 뭐 복잡계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 알기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는 복잡계 연구가 진행이 되면 언젠가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북경에서 날갯짓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어떠한 관계나 변수를 거쳐서 뉴욕에 폭풍을 일으키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연이란 결국엔 수많은 관계나 또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복잡성의 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밝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 평소 우리가 우연의 일치, 네. 뭔가 그 어떤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뭔가 하던 것들, 뭔가 궁금했던 것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낸다. 네, 그렇죠. 네, 북경의 나비의 날개짓이 어떻게 미국으로 가서 폭풍으로 변해가는지 꼭 분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얘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